자, 이번에 우리가 그 치매 걸린 수학 선생으로서 지금까지 쭉 오랫동안 수학을 지도해 오면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수학 이런 제목으로 좀 설명을 하도록 하죠. 항상 우리는 그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서 수학에 좀 약하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통상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수학을 잘하고 머리가 나쁜 학생들이 수학을 못한다.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머리가 좋고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이 머리가 나쁘다. 이런 식으로 도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수학을 잘하는 건 맞지만 수학을 못하는 학생이 머리가 나쁘다? 그건 전혀 해당사항이 없어요. 특히 여학생의 경우는 아주 특이한 제가 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기 전에 다른 예를 먼저 하나 들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학부모들을 많이 상대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가 우리 아이가 집중력이 없어요. 근데 이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그러면 게임할 때도 그렇습니까? 하면 100에 99명은 아니요. 게임은 며칠 밤을 새서라도 하죠.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게임할 때도 그렇다는 학생들이 1% 정도는 있어요. 이해 안 가시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게임을 하면서 딴 생각하면서 게임하는 학생 본 적 있어요? 게임을 할 때는 머리 빠지게 있습니다. 모든 게임은 온 신경을 그렇지 않고 한번 타는 순간 더 이상 게임하는 것이 없죠. 그래서 며칠 마음을 세워가면서 게임을 할 수 있다. 그만큼 집중력이 좋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다들 이해해요. 하지만 엄마들은 그런데 우리 아이가 왜 수학 공부할 때 공부할 때는 안 그럴까요? 책만 들면 졸릴까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실제로 말이죠. 집중력이 없는 학생은 아무리 좋아하는 게임일지라도 1시간 이상 못합니다. 이거 불가능해요. 안 그럴 것 같죠? 제가 아는 학생 중에 축구를 엄청 좋아하는 학생이 있어요. 자다가도 축구하자 그러면 벌떡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 축구도 1시간 이상 못합니다. 왜? 그만큼 집중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수업은 40분, 중학교 수업은 45분, 고등학교 이상은 50분 수업을 1시간에 50분 수업을 합니다. 왜? 그만큼 집중력의 차이가 다르다는 거죠. 초등학교도 6개학년이 한 학교에서 근무를 수업을 맡기 때문에 시작점과 끝나는 시간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죠. 초등학교 1, 2, 3학년 40분 집중 못합니다. 30분도 안 돼요. 한 5분, 10분만, 초등학교 1, 2학년은 5분, 10분만 지나면 왁자지껄 합니다. 그 이상 집중이 안 돼서 그러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잠시 떠들도록 지켜봐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조용하고 다시 한 5분, 10분 수업을 하고 다시 떠들면 좀 기다렸다가 다시 5분, 10분 수업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자녀가 집중력이 없다고 하는 엄마들은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럼 바로 공부, 특히 수학 공부하는데 30분을 넘기지 못해. 그럼 방에서 뛰쳐나와요. 그 왜 그럴까요? 수학에 도대체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관심이 없어. 지금 머릿속에 적으면 저 게임에 관심이 있는 분이 되겠어요? 자, 근데 그렇게도 그 집중력이 대단한 아이가 왜 수학에는 관심이 없을까요? 첫 번째, 아는 게 없어서 그래요. 아는 게 없어. 왜? 그동안 공부를 소홀히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 소홀히 해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크게 별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공부를 공부하는 시간이 많고 문제집 많이 풀면은 공부를 많이 하는 줄 알아요. 그렇죠? 특히 이 생각은 엄마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아빠라 그래서 이런 생각 안 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엄마들이 이런 얘기, 특히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공부는 시간과 양으로. 그래서 어디서 누가 잘 가르친다 하면은 어때? 그런 소문난 선생님을 찾아서 이리저리 아이를 끌고 많이 다닌다. 그때 아이는 지치고 힘들어져요. 더군다나 거기에 지치고 힘들은데 또 문제적으로 수도 없이 많이 풀게 하죠. 그러면 어떤 패단이 오느냐?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공시에 그냥 대입만 해요. 이거 백날 해도 실력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아이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비슷하고 똑같은 문제를 맨날 풀어나가고 하는데 그 공식에 대입해야지 그걸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지치고 재미없고 실력은 안 늘고 오히려 뒤처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키는데 이런 것을 이겨내는 학생을 저는 아직까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건 이 공부를 훈련,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트레이닝 하면 스파르타식이 가장 좋다, 이런 생각하기가 가장 좋아요. 우리가 태능에서 국가대표도 훈련하는 거하고 같이 생각을 해요. 태능 국가 선수들은 항상 비슷한 동작을 계속 반복합니다. 왜? 몸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러나 그 몸에는 익숙하지만 이게 공부, 머리에는 익숙하지 않아요. 머리는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금방 나태해지고 생각하기가 싫어져요. 금방 지쳐요. 육체보다도 보통 일반적인 육체보다도 두뇌가 훨씬 더 빨리 지칩니다. 왜? 두뇌에서 소모하는 에너지가 우리 신체 전체에서 사용할 에너지의 제가 알기로는 반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정확히는 지금 기억이 나질 않는데, 그래서 대학 교수나 선생님들이 그 뚱뚱한 사람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왜? 주로 머리를 많이 써서 그래요. 그래서 체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에 비만해질 수 있는 겨를이 없어요. 왜? 에너지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트레이닝, 스파르타식, 이것은 절대 건물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수학,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제가 많은 학생들 지도하면서, 왜요? 라고 하는 질문하는 여학생은 거의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한 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두 명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 전혀 질문을 안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학생들이 하는 질문은 대부분이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질문해요.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자면 자동차 타고 가는데 직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풀지. 이 자동차 기아가 어떻게 해서 자동차 굴러가게 하나요? 이렇게 묻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건 이 학생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다 그래요. 근데 남자아이들은 좀 달라요. 정반대예요. 이 어떻게 풀어요? 이런 질문은 별로 안 해요. 좀 하긴 하죠. 문제를 풀다가 막혔을 때. 근데 남자아이들은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이거 왜 그래요? 하고 이런 질문 식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근데 수학의 핵심이 바로 이 왜요죠? 왜요라는 질문이 바로 수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수학에서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학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이건 문제 해결의 한 방법뿐이고요. 자, 그렇다면 여성들은 머리가 나쁘다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여성과 남성의 성향이 다른 거예요. 성향이 달라. 대부분의 여성들은 남성들을 어린애 취급을 하죠. 그래서 나이 든 엄마들이 끼리 모여서 뭐라 그래요? 남자들을 어린애 취급을 하죠. 그래서 아이가 둘 있는 그런 집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나는 애 셋을 키우느라고 요즘 힘들어. 아이 셋이라고 하는 이유는 남편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만큼 남자들은 여자들이 봤을 때 단순하고 참 요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한눈에 봐서 알 수 있는 걸 남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하나 꼬치꼬치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얘기 안 해주고 그냥 아래서 해주기 바라면 아주 답답하죠, 여성들이. 그래서 여성들은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요. 반면에 남성들은 분석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하나하나 따져서 이해해요. 따지는 걸 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다루는데 그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는 거 여학생들은 짜증나게 생각을 하죠. 짜증나니까 어떻게? 싫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언어 분야, 국어, 영어 이런 데서는 여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보이는데 반면에 남자들은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서 더 좋은 성과를 보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게 남자들은 분석적인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머리가 좋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자들은 멍청해서 실수를 많이 해요. 그리고 나이 4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남자들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자기가 한 거 외에는 몰라. 그렇지만 여성들은 나이 30만 넘어가도 자기가 해보지 않은 것도 다 이해하고 압니다. 왜? 여성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포괄적이고 관리 능력이
타고난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대학 교수나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머리 쓰는 부분에서 남자들이 우위를 차지하죠. 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 분석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문은 다 분석적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아무래도 여성들 푸대접 받을 수밖에 없어. 여성들 못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학생들 중에 아주 천재적인 여학생들 보고서 어떤 따지가 복잡 난해한 문제들 한번 줘보세요. 5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는 웬만큼 두뇌가 좋다는 학생들도 며칠씩 걸려서 하나씩 따져서 하는 거를 이 학생은 며칠 걸리지 않아서 금방 알아요. 그럼 이게 문제가 왜 그러냐 물으면 그 이유를 쫙쫙 설명을 합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하니? 그냥 한눈에 그냥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 논리 과정도 그냥 한눈에 들어와요. 이게 여성들의 특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연구해야 되는 것은 남성들적인 방식으로 모든 걸 처리해요. 그러니까 여성들을 불리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까지 굉장히 수학적 재능이 좋았던 여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바로 아주 형편없는 성과를 보이는 여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완벽한 여성이 되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논리적 있고 일리 꼬치꼬치 하나 따져서 뭔가 해결하고 이건 뭐예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남성의 몫입니다. 그런 것을 주인이 자동차 회사 주인이 이런 거 디테일한 것까지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이걸 조립하고 제작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이지만 그 알아서 나쁠 건 없지만 이 자동차 회장이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바로 이 회장에 해당되는 것이 여성이고 이게 바로 남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동차에서 부품 하나하나 못 만든다고 해서 주눅들 껍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 조금 힘들어 한다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주눅들 필요 없어. 내 분야가 아닐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 수학 공부하는데 남성들이 유리합니다. 여성보다. 네, 그것은 남성은 분석적이고 여성들은 종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이해하고 우리 자녀들의 공부를 이해하게 되면 훨씬 더 편안하고 쉬운 방법으로 대할 수 있을 거다. 우리 딸이 지금 고등학생인데 수학이 약하다. 그럼 수학 놔두시고 언어에 더 집중을 시키세요. 나는 지금까지 언어를 잘하는데 수학을 못하는 학생을 본 적이 없어요. 수학 성적이 나쁜 학생은 본 적이 많지만 수학을 못하는 학생은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왜? 언어를 잘하는 것은 그 논리력, 언어 논리력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언어 논리력 없이 말을 잘한다? 그건 뭐예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딱딱딱딱딱딱 너 나 오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완벽하게 발휘돼서 여성이 됐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래서
어느 해 더 노력을 기울이라. 그러기 위해서는 독서를 많이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논리력이 크게 발달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수학 문제에 들어갔을 때 이 논리력이 그때 발휘가 됩니다. 물론 남학생들도 무조건 제가 권하는 건 독서가 우선이지만, 특히 수학에 약한 여학생들 같으면 이쪽으로 더 치중해서 하는 것이 좋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건 이런 얘기 하도록 하죠. 더 디테일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은 시간이 나는 대로 제가 다시 또 그 주제를 삼아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